배바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학년 세계사를 담당하게 된 김준효 선생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세계사 공부를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실에서 인사를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계사 수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사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자기소개부터 하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은 2018년 본교에 부임하고 나서 3년째 근무 중에 있고요. 현재 1학년 가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1학년 한국사 형과 정효반을 맡고 있고요. 3학년 세계사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1학년 방과후 수업과 3학년 세계사 수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네,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가급적이면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용이 많거나 또는 공부에 관련해서 진로와 진학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따로 약속을 정한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올해 근무하는 장소는 별관 3층에 있는 교목교무실이 되겠는데요. 네,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온라인 수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물어볼 이제 오프라인 장소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게 되면 지금 온라인 카페에 있는 Q&A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선생님이 추후에 답변을 달아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업 교재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수업 교재는 당연히 교과서가 되겠죠. 그래서 금성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세계사 교과서를 메인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3 수업이라는 이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수능 대비를 안 할 수 없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능 특강 교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게 되는 온라인 수업에서도 기본적인 교재가 이 수능 특강이 되겠는데요. 네,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이 이어지고 나서도 선생님은 진도 진행의 교재로 이 수능 특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정확하게 학교 일정이나 시험에 대한 방침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세부적인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에 교실에서 만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 슬라이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선생님을 도와줄 도우미 학생을 차후에 선발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대한 개괄 설명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되는 세계사 과목은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문명사라고 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명사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불리는 단어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문명이라고 하면은 세계 4대 문명과 더불어 몇 가지의 중요한 문명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인류의 출현과 앞에 있는 세계사 과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수능 특강 교재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 교과서에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필고사를 위해서라도 교과서 안에만 있는 세계사 과목의 목표, 기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 단원에 보시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동양서로 분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동아시아사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이 있다면 친숙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또 100% 절도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사가 동아시아사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 내용에서 깊이가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베트남사 같은 경우도 3단원에 있는 각국사로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사 같은 경우도 공부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조금 지엽적이라 할까요? 내용이 수능 같은 경우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비중을 따지면 적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동아시아사의 그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 같은 경우도 2강에서 4강까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3단원 보시게 되면은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세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참 이게 낯설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아시아라고 하면요, 세계지리 과목 기준으로 서남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아랍 지방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인도는 잘 아시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있었던 인더스강 문명에서 시작되어서 구타 왕조부터 근대 인도까지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요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각국사라고 합니다. 네. 4단원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사 과목의 가장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서양사가 되겠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가 돼서요. 교과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을 뿐더러 수능 특강에서도 무려 5개의 강의에 할당을 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 로마, 우리 신화로 알려져 있는 고대 지중해 세계부터 공부하시게 되는데, 네,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제 12강 같은 경우에서는 서양의 근대사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제국주의 성립하는 이전까지 19세기 중반까지 공부하게 되는 19세기가 되겠네요. 19세기 중반까지 공부하게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아메리카 역사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잉카, 아즈텍, 마야 같은 인디언 문명과 라틴 아메리카에 독립하는 과정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5단원 보시게 되면은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이제 제국주의에 해당하는 19세기 중반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시아사라던가 한국사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문호의 개방,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화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이제 동양사가 각국사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던가 서양사가 동양사와 극국사가 만들어지는 융합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같은 경우를 동양사와 서양사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문제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12강과 13강으로 나뉘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6단원이 현대세계의 변화라고 해서 현대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6단원 같은 경우를 동양사 내지는 서양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현대사 내용이 모의고사와 수능 기준을 따지게 되면 4페이지쯤에 있는 18번, 19번, 20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현대사 같은 경우가 반드시 동양사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서양사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내용을 놓치지 말고자 현대사라는 별도의 이름을 따로 빼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수능 특강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14강에 해당됩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은 지필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도 대비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워야자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진행하게 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기준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하다시피 모든 학교의 기본적인 출제 방침은 교과서 서술입니다. 수능 특강을 위주로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교과서 안에 있는 사료, 지도, 사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한국사에서 배웠던 단순한 그런 내용 여부 확인하는 것라기보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도 병행해서 출제될 예정이고요. 모의고사에 등장하게 되는 사료와 지도, 사진도 일부 인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강의로 오픈을 한다 하지만 이제 EBS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수능에 나오는 필수 내용만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만 선생님이 나중에 별도로 모아서 강의 또는 학습 자료 내지는 퀴즈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완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세계사가 수능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공부하시게 되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뽑아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멀리 갈 거 없이 최근 4개의 대표적인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재작년 2018년 수능부터 작년 6월, 9월 모의고사와 작년 수능에 등장했던 세계사의 문제를 분류사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문명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1단원에 나와 있는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사에서 우리 선사시대의 문제 나왔던 것이 1번에 있었다면 세계사에서는 문명을 다루는 내용이 문제 1번으로 반드시 꼭 출제가 됩니다. 네,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다면 동양사와 서양사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퍼센테이지와 함께 색깔까지 넣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동양사 같은 경우는요,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서양사는 8문제에서 9문제 전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두 개를 합치면 20문제 중에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한 학생들인다면 동양사와 서양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국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찌 보면 역사에 봤을 때 서양사와 동양사의 비에 비중이 적다 보니까 소홀히 하기 쉬운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로 나오는 네, 부분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평소에는 이렇게 보지도 않다가 뜬금없이 동남아시아, 뜬금없이 인도. 차라리 이건 나올 수 있어. 갑자기 생뚱맞게 완전 이렇게 뭐 강조되지도 않는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독립운동이라던가 옛날에 나왔던 것 중에서 아프리카 역사도 일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 각국사는 이제 제국주의 열강과 맞닥뜨리게 되는 아프리카와 이제 서구 문명과의 충돌 과정이 주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각국사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등급이 동양사와 서양사에서 등급이 형성이 된다면 각국사에서는 1, 2등급이 나뉘게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사는 대표적으로 마지막 쪽에 해당을 해서 한 문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현대사가 없다고 선생님이 랭크를 걸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사가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었고요. 정답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즈음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었지만 그 오답에는 현대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현대사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사 수업에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세계사 수업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사 교과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요. 또 세계사가 굉장히 쓸모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멀리 떨어진 나라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뿐만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평생 우리가 살면서 안고 가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회, 다른 국가, 다른 문화, 다른 문명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과목이 세계에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관점이 넓어지고 소위 말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 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로는 공부하면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찌 보면 보람 있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알차고 의미 있는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효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수업 세계사 공부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